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기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격리를 좀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목소리가 아직 다 휴유증 때문에 복귀가 좀 안 돼가지고 아마 조금 듣는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권수민 기자는 지금 또 코로나로 격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오늘 또 나섰습니다. 지금 3월이 끝나고 4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주요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거죠. 기업마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너 3세들 이제 3세 경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는 두 가지 정도 회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와 효성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 기업은 이름은 알겠는데 뭐 하는 회사 지 모르겠다라는 시리즈로 몇 번 하나와 효성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세 경영하면 제일 많이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기사를 쓰는 게 이제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죠. 김동관 하나 솔루션 대표가 이제 떠오를 텐데요. 김동관 하나 대표가 최근 주 하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네, 김동관 대표는 1983년생으로 2020년부터 하나에 이제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하나솔루션으로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해 10월에 하나솔루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특히 이 김동관 대표는 그 그룹에서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그 스페이스 허브라는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팀의 팀장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에 회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사내이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회사를 찾아가지고 직원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 우주산업에 대한 어떤 큰 애정을 좀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이번에 주 하나의 사내이사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본인들이 좀 중심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전망인데요. 하나솔루션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산업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이제 주력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 하나에서는 우주 산업 관련해가지고 뭐 추진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원래 예전부터 이제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하나는 과거부터 정부와 함께 이제 무기 산업이라든지 뭐 방산 산업을 좀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우주 산업 자체가 뭐 올드 스페이스라고도 하죠. 그 정부가 추진을 해서 정부에 이제 보조하는 방향의 어떤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많죠. 네, 이런 우주 산업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뉴스페이스라는 이런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민간의 우주 산업이 이 영역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예전에는 정부의 어떤 뭐 정부가 발주를 하면 거기에 뒷받침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정부에 이제 납품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갔었다면 이제 우주 산업 자체에 스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까지의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기업 위웹에 투자를 해서 뭐 경영에 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 참여권까지도 확보를 했고 또 누리호를 발사했잖아요. 그때 75톤급 엔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 하나에서 이런 걸 했고요. 이런 성과들이 물론 김동관 대표가 뭐 와가지고 뭐 같이 스페이스 허브를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잘 된 건 아니겠지만 물론 아무래도 경영 승계자가 힘을 싣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이 그룹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이 많이 투자되고 그만큼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폴리실리콘 업체인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솔루션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분을 좀 더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 뛰어가지고 태양광 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좀 낮아졌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서 만든 폴리실리콘을 가져와서 미국의 태양광을 까는 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미국 시장 내에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하나 큐셀 태양광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미국 땅 내에 어떤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는 게 이슈였는데, 그래서 이 REC 실리콘이 그 미국의 공장이 있는 만큼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이, 원래는 하나솔루션만 이 회사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주하나도 REC 실리콘의 지분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주하나와 하나솔루션이 같이 일정 부분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하나는 이번 인수의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용이나 디스플레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REC 실리콘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폴리실리콘도 하니 주하나에서 원래 정밀화학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REC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주하나의 어떤 정밀화학의 사업 부분과 이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데도 단독적으로 하나 솔루션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주하나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룹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동관 대표가 하나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어로스페이스, 주하나, 사내이사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그룹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물적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본인의 일중에 맞게 이렇게 배치하는데 조금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 우주 산업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분야 부분을 떼서 투자를 받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물적 분할과 관련해가지고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양광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화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 업체는 바로 효성입니다. 효성도 그동안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효성 3세들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룹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금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 지주사의 이제 사내 이사로 선임이 돼 있었죠. 근데 이 두 형제가 이번에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이 된 겁니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 TNC 사내이사로 올라갔고요. 조현준 부회장은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 김동관 대표는 원래 계열사에 있다가 이렇게 지주사격인 주 하나로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림을 보였는데요. 여기 효성은 조금 다르게 원래 지주사에 있었는데 계열사로 겸직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죠. 사실 효성은 지주사 체제로 바뀌면서 몇 년 전에 다 이제 계열사를 그 사업회사들을 하나씩 다 회사로 떼어냈었죠. 그래서 지금 효성 지주사가 들고 있는 자체 사업이 없습니다. 주하나는 그 주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효성은 이제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 계열사의 대표를 가면서 진짜 일을 하고 있는 사업회사의 직접 대표가 되면서 조금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차원일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가 엄청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에 주가가 엄청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상승하고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판덱스의 어떤 수요가 사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작년에 또 2020년 말에 터키나 브라질 증설을 결정해가지고 지금 더 이 스판덱스 1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초격차로 벌려가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런 키를 조 회장이 직접 잡아서 하겠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또 조 부회장이 오른 회사는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이 그룹의 주력 미래 산업 중 하나인 탄소 섬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지금 효성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뭐 상업화를 성공한 이렇게 기업이라고 꼽히는데요. 이 탄소 섬유를 가지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를 만들기 때문에 효성그룹이 또 수소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닌데아 손잡고 뭐 충전소라든지 이런 데를 좀 확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룹 전체의 이 수소 산업의 어떤 탄소 섬유가 중요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중 하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탄소 섬유를 좀 더 확장하는, 그 최근에 뭐 탄소 섬유를 더 확장하겠다 증설한다는 뜻도 밝히긴 했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조 부회장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효성 TNC는 이제 조 회장이 맡고, 신사업을 이렇게 더욱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이 효성 첨단 소재는 동생인 이 조 부회장이 맡는 그림이 됐습니다. 이번 주총을 통해서 뭐 하나랑 효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도 그렇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3, 4대 경영으로의 전환, 좀 본격화 그리고 굳히기 뭐 이런 작업들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했던 그들의 어떤 주력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그 경영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오너 3, 4세들이 그동안 좀 힘써왔던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거기서 어떤 일정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오너가 전면에 나선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는 사업이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경영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특히나 이제 시장은 그냥 누구 원래 회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경영 승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이렇게 이거를 증명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영 승계를 받은 오너 3, 4세들의 어떤 실적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그 그룹 내에 많은 자원들을 그 오너 3, 4세가 주력으로 하고 밀고 있는 사업에 좀 더 많이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봐집니다. 저 역시 이제 오너 3, 4세들의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이 오너들의 어떤 행방이라든지 이 오너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경제였습니다.